우리 지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서 재계산을 보고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우리 입력했던 거 있죠? 여기 면세 비율을 제가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는 AT 시험 위해서 얘도 연습을 할 건데,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여기는 매입세 불공제 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화면만 보셔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10월부터 12월이라고 해서 방금 문제를 입력을 해보면, 여기에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이라고 있죠. 그럼 여기에 계산식에 보면 아래 1번 건물 구축물, 2번 기타 삼각자산인데, 방금 차량 운반구니까 2번 기타 삼각자산이라고 쓰고, 구분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200만원이에요. 그럼 체감률이 1번 건물 구축물만 5%고 나머지는 25%니까 3번. 그럼 경과과세기간 수가 2020년 2월 달에 샀으니까 6월 30일 한 번 경과했죠. 이번은 지금 2기고, 그래서 한 번. 그리고 면세 비율이 1기에는 40%인데 지금 현재 단기 2기는 50%니까 10%면 10% 증가했다. 이렇게 직접 다 계산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설명하지, K랩만 가지고 있었으면 설명 안 했을 거예요, 완벽하게는. 그럼 왜 얘를 여러분들이 K랩이 좀 도와주고 있었네 라는 느낌은 조금 들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얘들, 그래서 근데 이게 독이 되는 경우가, 여기 직전은 바로 직전이 아니라 10% 내기 위해서 우리 이야기했던 이 퍼센테이지 나오는 곳들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A 자산 경우는 이때 재계산할 때에 직전 과세기간 면세 비율 쓰는 거는 X1년도 1기 거 쓸 거예요. 40%와 46% 차이, 이거 계산할 거잖아요. 그럼 직전이 여기 때 거 쓰는 거죠. 그래서 6% 올랐다고 나오도록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바로 직전이 아니고 직전 면세 비율 계산했던 내역인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던 이번 거하고 이제 바꾸기 직전까지 쓰고 있었던 면세 비율을 하기 위한 그걸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직전 거 써버리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죠. 얘는 절대 그럴 일은 없겠죠. 자기 스스로 쭉 적어놓고 차이 난 거랑 둘이 차이를 쓰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장단점들이 좀 있어요. 쓰는 방식이 틀린 거지. 제가 늘 말하지만 K랩이든 스마트A든 출력 버튼 누르잖아. 인쇄 버튼 누르면 나오는 이 서식은 시행규칙 이 종이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규칙 이 종이들이 나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어느 거든 간에 여기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 명세 아래쪽에 있는 이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A만 K랩만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스마트A도 그렇고 전부 다 작성을 하면 출력 누르면 이거 나오는 거니까 써야 될 값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468페이지) 자, 회사는 7705. 자, 내용 볼게요. 다음 내용을 토대로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 재계산을 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까지 재계산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다고 가정한다. 그럼 전년도까지 재계산이 다 해서 반영되었다는 거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전기하고 이번하고 차이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재계산 문제에서는 뺄게 제가 원재료나
토지 이런 것들 고정자산 아닌 거는 빼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 원재료 나와 있는 애는 여기 재계산에서는 필요 없는 정보죠. 그렇죠? 그럼 기계장치하고 건물하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면세 비율을 보면 과세사업, 면세사업 합치면 4억 중에서 2억 절반이니까 얘는 50%죠. 면세 비율이 50%고, 그럼 예, 2020년 1기는 둘이 합치면 4억 중에서 2억 8천이에요. 면세 비율 몇 퍼센트죠? 47, 28, 70%죠. 그죠? 우리 계산기로 하시면 돼요. 그냥 차이가 나죠. 이런 제일 중요한 거는 5% 넘었죠. 그래서 이제 재계산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로 가서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로 가고, 납부세액 재계산이니까 여기 탭으로 가서, 자, 먼저 기계장치는 2번 기타 자산이고 아니오라고 하시고,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200만원, 취득은 2019년 8월 한 번 경과했고, 근데 실수로 뭐 일을 해도 상관없겠네. 실수로 여기에 날짜를 써버리면, 그러면 다시 기회 안 주는데 날짜 세는데 귀찮잖아요. 그러면 위에 삭제 버튼을 얼른 누르고 다시 쓰세요. 이게 훨씬 빠르겠죠. 그죠? 그럼 200만원에 2019년 8월. 자, 공급가액은 단기 걸 먼저 쓰는 거죠. 2020년 1기 거 총 4억 중에서 면세가 2억 8천이고, 다음 직전은 총 둘이 합쳐서 4억 중에서 면세는 2억이다. 그러면 20% 차이가 나서 얘는 30만원인 거고, 다음 1번 건물 구축물 선택하시고, 다음 공장 건물은 매입세액이 1000만원이고, 취득은 2019년 6월달이고, 자, 이번 단기 거는 위에하고 똑같겠죠. 뭐 4억 중에 2억 8천이다. 단기 건 똑같을 거고, 직전도 뭐 전기에 재계산 똑바로 했기 때문에 전기 거랑 비교하니까 지금 이번에는 똑같을 수밖에 없죠. 항상 똑같은 건 아니에요. 뭐 앞에 제가 얘들은 A 자산, B 자산은 서로 틀린 거였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때 다른데, 지금은 기간수가 틀리니까. 그래서 우리 세무이급은 일반적으로 기타 자산이나 아니면 짧게 잘 나와요. 그런데 세무이급은 건물을 많이 내요. 길게 쭉 해서 면세 비율을 쫙 보여줘요. 제가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쫙 길게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재계산 하는 것만 이렇게 써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했다 안 했다를 쭉 치고 내려와야 돼요. 언제 샀네부터 자산별로 해서 취득한 기수 찾아서 쭉 했다 안 했다 찾아와야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번 문제는 끝났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계산의 기출문제 하나 있는 거 볼게요. 자, 제일 자주 빈번한 거는 정산 탭이 제일 빈번하고, 그 다음 재계산 탭이에요. 556페이지로 가서 회사는 278
문제 볼게요. 당회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겸업사업자이다. 다음 자료를 보고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중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탭을 작성하시오. 항상 이 탭을 작성하는 문제는 재계산이라는 말은 꼭 나와요. 재계산 탭이 써라는 말은. 자, 그럼 제시된 자료 이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은 없고 각 과세기간마다 명세서를 적절히 작성했다고 가정하며 기장된 자료는 무시하고 자료를 새로 입력할 것. 자, 그럼 이제 우리 공통 매입한 자산을 보니까 재계산할 건데 원재료가 보이죠? 그럼 얘는 제외하고 얘는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자, 다음 이제 2019년 걸 보면 2019년 1기의 면세 비율이 5억 중에서 2억이니까 40%죠. 5억 중에 2억이니까. 그죠? 또 2019년 2기는 6억 중에서 3억이니까 절반이니까 50%고, 또 2020년 1기는 8억 중에서 2억이니까 25%네요. 그럼 이제 면세 비율 했으니까 얘는 19년 2월에 샀지만 이때 재계산을 했죠. 했으니까 이 둘의 차이만 이제 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5%로 줄은 게 나올 거예요. 나와야 되겠죠. 면세 비율이 여기가 단기, 이번에 여기가 직전기가 되겠죠. 직전 거에. 자, 그럼 이제 정보를 봤으니까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로 가서 자, 1기 확정인 4월부터 6월로 가고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에 건물이니까 1번 해당 재화의 매입세 금액은 2천만원. 취득은 2019년 2월이고 단기 총 언급가액은 2020년 2기 거 8억 중에서 연세는 2억이다. 다음 직전은 우린 총 6억 중에서 3억이다. 그럼 25% 증가율이 마이너스 25%로 나왔죠. 그래서 450만원을 오히려 거꾸로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면세 비율이 줄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죠. 자, 이게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우리 같이 이제 작성을 해본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우리 회사 3005번으로 들어오시고 자, 우리는 교재를 일단 469페이지로 가는데 하셨죠? 자, 이번엔 바로 가산세 가는 게 아니고 자, 제가 오늘 수업에 중요하다고 한 게 지금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예요. 우리 시험에서 7.2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의 스타일은 자, 첫 번째는 정말 단순하게
그냥 부가가치세 신고서, 정기신고서 작성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은 부가가치세 정기신고서를 작성하는데 플러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있는 문제가 있고, 혹은 정기신고서에 플러스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서 반영하는 게 있고, 다음은 정기신고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확정신고 누락분을 수정신고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 네 개 중에 이 타입이 이제 한 개가 타입으로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과거에는 얘가 1등이었어요. 60회차 때까지 70회차 좀 넘어오는 초반까지는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 타입인데 요즘은 얘가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부가가치 신고서를 작성하는 걸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그것 때문에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다시 제가 설명을 하나씩 드릴게요. 과세 유형을 그냥 토대로 해서 우리 이제 과세 유형 많이 봤으니까. 자, 그럼 자, 제가 전부 다 비워버리고 이 상태에서 부가가치 신고서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림이 나와 있는 곳이 406페이지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림이 나와 있어요. 406페이지. 그러니까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참고하면서 정리하실 거면 406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따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406페이지의 아래쪽에 쭉 적혀 있는 내용들이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내용들하고 거의 일치해요. 이거 쓴 게 저한테 들은 사람이 보고 쓴 거라서. 근데 진짜 신기해요. 나한테 들은 사람이 썼는데 내가 말한 대로 안 썼어요. 자기의 주관이 잘 들어갔겠죠.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주관을 넣으면 되는데 뭐가 많이 빠져요. 나 이유는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말 안 한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각자 생각하는 거에 차이점이 있겠죠. 자, 그럼 먼저 보면 첫 번째 매출을 가지고 보면, 자, 우리 부가가치 신고서는 빨간색 매출과 위에 파란색 매입으로 나누는데, 자, 이걸 나누기 전에 지금 우리 컴퓨터 서식상으로는, 교육용 서식상으로는, 자, 왼쪽을 보시면 이 왼쪽이 부가가치 신고서의 앞면이에요. 앞면들. 그리고 오른쪽 우측은 뒷장들이에요. 뒷장들. 그래서 지금 얘가 또 뒷장 중에 하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럼 얘 누르면 또 뒷장이 나오는 거고, 얘 누르면 또 뒷장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신고서를 보면, 자, 인쇄 버튼 누른 건데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첫 번째 지금 우리 제가 왼쪽을 보여준 게 얘가 매출, 매입, 그걸 얘가 보여주는 거고, 그게 그 아래에 경감세액에서 차감납부세액 27, 번호나 이건 다 똑같아요. 번호나 그런 건. 그리고 뭐 과세표준명세서가 아래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이게 앞면이면, 자, 뒷면이, 얘가 왜 뒷면을 안 보여주게, 교육용이라서 뒷면을 안 보여주나 보다. 잠시만요. 그렇다고 하나만
보여주는 이런 나쁜 놈들이. 자, 그럼 나머지들은 이 뒷장들에 있는 거예요. 사쪽 중 제1쪽이라고 적혀 있죠. 이쪽에 보면 사쪽 중 제1쪽. 이게 앞면이고 나머지들은 뒷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메인은 여기고 세액을 산출하는 거. 그런데 이제 총액만 여기서 보여주고 자세한 건 뒤쪽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가 우리 매출을 가지고 보면, 자, 매출은 이 빨간색에서 먼저 10% 과세다 그리고 0% 영세다로 구분하는 게 첫 번째 하는 거예요. 매출에서는. 그래서 10%다 0%다 이걸 여기에서 먼저 분류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증빙 서류별로 나누는 거예요. 10% 과세에서 세금계산서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다, 아니면 10% 과세 거래인데 정규 증빙이 없다. 그럼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자, 이거 제가 말한 적 없죠? 자, 우리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제가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여러분도 사업자고 저도 사업자예요. 그럼 저는 과세 그 부가가치세를 10%인 1,000만 원을 받겠죠. 그래서 세무서에 낼 건데, 자, 여러분은 저한테 1억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럼 1,000만 원은 환급 받으면 되겠죠. 그럼 환급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환급 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죠. 근데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해주는 거예요. 돈 받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발행해달라고 해야지. 자, 그게 아니고,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부당하게 그것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가세를 줬는데 제가 발행해 주지 않으면, 원칙은 공급자가 발행하는 건데 매입한 사람이 과세관청에 거래 사실을 우리가 식별할 수 있게 통지를 하고 매입자가 역으로 발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예요. 자,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매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입력하는 걸로 문제는 안 나오는데 나중에 매입자도 발행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으면 가산세 부과할 거라서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칸인 거예요. 내가 발행 안 하고 딴 사람이 발행한 거야. 그럼 어떻게든 우린 여기에 과세 거래에 대해서 내가 매출세액 받은 거에 대한 거 다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세율 거래에서도 세금계산서다, 세금계산서 아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는 확정신고 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거라고 했죠. 그래서 기회를 주는데 이 예정신고를 때도 누락한 게 세금계산서일 수도 있고 신용카드일 수도 있고 뭐 영세일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걸 여기에 자세히 쓰는 건 칸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얘는 뒷면인 우측한 여기에다가 우리 매출의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10% 과세다 0% 영세다로 해서 여기에 합계가 나오죠. 그럼 이 합계가 나오면 이 합계 금액을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이 합계 금액을 여기다 들어오도록. 그럼 여기에 입력을 해서 이쪽에 반영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번 확정신고 기간에 매출세액 동그라미 가를 만드는 데에 예정때 누락한 매출세액도 같이 합산해서 나오도록.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썼었죠.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거에서 예정신고했던 거 조기환급했던 거 뺀 나머지 신고하니까 예정때 누락한 것도 집어넣어서 같이 신고하는 거예요. 맞지?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칸들 있죠. 아이고. 이 칸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각각의 과세 표준인 거예요. 세율 부과에서 세액 산출할 대상 금액이 과세 표준이잖아요. 그래서 과세의 세금계산서 발행한 과세 표준 물어보면 1번의 금액,
영세율의 세금계산서 발행한 과세표준을 물어보면 5번의 금액을 쓰는 건데 이번 신고기간의 과세표준을 물어보면 9번을 쓰는 거예요. 이번 신고기간의 과세표준은 얘네들 합계를 말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매출세액은 동그라미 가란 이야기는 제가 내 생각에는 한 5번 한 것 같아요. 그죠? 동그라미 가가 매출세액이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매출에 대해서 보면, 자, 세금계산서 과세거래에서 먼저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세금계산서 10% 발행한 거 우리 과세유형으로 11번 매출과세가 여기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11번이. 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뛰어넘고 과세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3번 칸에 들어올 거면 17번 카드과세, 22번 현금과세를 써야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17번과 22번. 다음 기타 정기영수증 외 매출분은 우리는 과세거래인데 증빙이 없는 것들 있죠. 그러면 매입매출전표에서는 14건별을 쓰는데, 자, 이 칸에 들어오는 거 기억해 두세요. 당연히 무증빙 같은 것도 들어오지만 간주공급, 직매장 반출 제외한 간주공급, 그리고 간주임대료도 4번 칸에 들어오죠. 그죠? 우리 여기 들어가기 위한 거, 걔네들 매입매출전표에 14건별로 하는 거 해본 적 있잖아. 간주공급에 대해서도. 그죠? 그것들은 그럼 여기에 직접 작성시키는 문제에선 4번 칸에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영세율 거래에서 영세율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러면 이 칸에 들어올 건데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는 12번 매출 영세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를 좀 더 하시고 나중에는 설명하시면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5번 칸 여기에 넣기 위한 과세 유형이 12번인 거예요. 그래서 영세율 거래인데 세금계산서는 전부 다 12번이라 쓰는 거지 내구신용장이나 이거에 연관하면 12번 쓰는 게 아니에요. 내구신용장 때문에 영세율 받고 세금계산서 받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영세율 적용받는 수출하고 관련된 내국거래는 모조리 다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그러기 위해선 다 12번이에요. 그럼 영세율 거래인데, 자, 부하지 신고서에서 기타라는 건 증빙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16 수출을 하면 여기에 오는데 직수출도 당연히 여기로 오는 거고, 그리고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라든지 뭐 전부 다 증빙 없잖아. 그런 것들 전부 다 이 칸에 들어와야 돼서 16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정신고 누락분도 들어올 건데, 예정신고 누락분은 오른쪽에 있는데 정기신고 금액, 정기신고서 분하고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과세거래에서 세금계산서다, 세금계산서 아니다로 둘로만 나눠져 있어요. 그럼 빠진 애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죠. 그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쪽에 들어가야 될까요? 기타 칸에 가야 될까요? 자,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세금계산서는 왕족이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귀족이라고. 귀족이 왕족이랑 같이 겸상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세금계산서하고 신용카드는 같이 놀 레벨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누락한 거는 세금계산서 발행한 11번 매출과세가 누락된 것만 여기 들어오는 거지, 17번 카드과세, 22번 현금과세, 14건별은 전부 다 세금계산서 아닌 과세거래다로 여기로 들어올 거예요. 누락한 거는. 자, 그럼 이제 8번 칸. 자, 8번 칸에 우리 기억 되듬어서, 자, 대손을 당했어요. 그럼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을 빼야 돼요? 더해야 돼요? 대손 당하면.
자, 여러분이 물건 팔았는데 부가가치세를 못 받았고 제가 죽었어요. 그럼 매출세액 내야 돼요? 아니면 안 내야 돼요? 못 받았으면 안 내야 될 거잖아요. 그죠? 못 받았으니까 받아서 내는 거지 못 받았으면 안 내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쓸 거예요. 대손이 발생하면 마이너스. 그럼 반대로 그 돈을 회수했으면 받았으니까 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 책에다 정리하신 분은 이렇게 쓰세요. 지금 이게 요즘 문제 낼 때 제일 좋아하는데 8번에 대손세액 가감 여기 있죠. 여기는 대손이 발생하면 플러스고 대손금 회수를 하면 마이너스로 쓸 건데, 자 여기에 쓰는 대손세액은 대손금의 110분의 10이니까 그냥 계산기로 나누기 11을 하세요. 나누기 11. 숫자가 깔끔하게 적혀 있는 건 눈에 당연히 보이는데 막 지저분하게 적혀 있으면 눈에 안 띄어요. 저는 2,750만원에 절반 받았대. 세액이 얼마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꼬이잖아. 그럼 계산기로 2,750 절반 받았으면 나누기 2, 그냥 나누기 11 하면 세금 나오니까 그냥 그럼 125만원인가 뭐 나와요. 그렇게 그러니까 110분의 10이니까 둘 다 분자 분모 공 하나씩 떼면 11분의 1이에요. 그래서 나누기 11 하면 세액이 나오니까 대손금이라고 하는데 쓰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 말을 해준 이유를 나중에 문제 같이 퀴즈 문제 풀어보면 아 저놈이 그래서 말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렇게 대손세액 가감까지 하고 나면 이제 여기 매출세액이 나오게 될 거고, 자 이제 매입에 대해서 보면, 자 매입은 매출하고 다르게, 자 이 매입은 세금 계산서다 세금 계산서가 아니다로 나누는 게 먼저예요. 세금 계산서다 아니면 세금 계산서 아닌데 공제해 주는 거다, 이렇게 둘로 나누게 돼요. 그럼 세금 계산서인 것들은 전부 다 여기에 들어오게 될 건데, 일반적인 원재료 뭐 접대비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에 들어오는데, 고정자산에 관련된 것들 있죠. 감가상각하는 자산, 세법상 감가상각하는 자산은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럼 세금 계산서 아닌데 매입세액 공제해 주는 것들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또 뒷장에 자세히 써서 합계만 여기 넣어서 공제받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으로 얘네들이 따로 다시 있어요. 그럼 세금 계산서 아닌데 공제해 주는 금액들을 여기 합계로 산출을 해서 이 값을 여기 14번 칸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이쪽에 작성해서 합산해 가지고 여기에 집어넣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그럼 여기에는 우리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수취한 것도 들어오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은 거 여기에 입력하면 합계가 나와서 여기 들어오는 방식이에요. 여기에다 쓰는 게 아니고 신용카드는 여기에다가 쓰면 여기 합계 같이 들어가니까 합계 금액이 14번으로 갈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일반 매입, 고정 매입은 당연히 세금계산서처럼 구분을 해줘야 될 거고, 다음 우리 의제매입세 공제, 만약에 중소제조업이다 104만원치 샀으면 104만원 샀다 4만원 공제된다 이렇게 써주면 여기 같이 합쳐서 여기로 들어올 거예요. 자연폐자원세액도 103만원이다 고철이었다 103분의 3 3만원이다 103만원이다 3만원이다 이렇게 쓰면 여기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합쳐져서. 자 그럼 우리가 예정신고 때 누락한 것도 확정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를 해줘요. 확정신고 기간 지난 거는 버스 지나간 거예요.
확정신고 때는 다 신고한다고 할 때 다들 민감한 척 하는 이유가 민감해요. 빠뜨리면 상임한테 혼나니까. 근데 예정 신고는 빠뜨리면 혼난다기보다 살짝 비아냥과 욕만 듣는 거지 혼난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결국은 돌려받거든. 늦게 받아서 혼나는 거지. 그것 때문에 가산세 내는 것도 없거든. 그럼 얘는 여기에 같이 쓰는 게 아니고 예정누락분은 지금 예정누락분의 이거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해 주니까 여기 일단 다 들어올 건데 근데 여기에 정보는 여기로 갈 거예요. 우측에. 그럼 이 매입세액에서도 여기에 있는 이 합계액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될 건데 이 합계 중 여기 예정 누락분에서도 세금 계산서다 세금 계산서 아니다로 나누는데 여기에서는 뭐 고정자산 매입 이건 구분 안 하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지금 아래 있는 14번과 같은 신용카드나 이런 거는 여기 아래 칸에 번호도 없이 적혀 있는 데 쓰면 여기 39번에 들어오게 돼요. 얘네들이. 그래서 지금 얘 합계가 39번으로 와서 여기 세금계산서와 합쳐진 합계가 여기 들어와서 공제해 주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린 수출 기업 수입분 납부 유예라고 적혀 있는 건 우리가 수출하는 기업이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분납하도록 아니면 늦게 내도록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받지만 이번에 공제받으면 안 되는 것들 정리하는 거니까 시험하고는 상관없어요. 여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먼저 지금 15번까지 있는 것만 먼저 볼게요. 14번까지 쓰면 15번 합계가 나오니까. 그럼 우리 일반 매입인 세금계산서에 일반 매입하고 고정자산 매입하고 똑같은 게 들어오는데 과세용으로 치면 51번 매입과세, 52번 매입영세, 54번 불공, 55번 수입 얘네들이 세금계산서 받은 애는 모조리 다 여기 들어와요. 얘는 과세다 영세다 나누는 게 아니라 세금계산서다 아니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51, 52, 54, 55 전부 다 여기 10번이나 11번 둘 중 하나에 들어올 거예요. 매입에서 세금계산서 적혀 있는 거 일반 세금계산서 공제되는 거 또 안 되는 거 영세율인 거 수입세금계산서인 거 세금계산서는 전부 다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서는 오른쪽에 신용카드 수령금액 합계표에 여기에 57번 매입과세 61번 현금과세 여기에 들어오면 얘네들이 있을 거고 의제 매입세액 얘네들이 자율용 폐장세액이 있다면 다 합쳐져서 13원에 들어와서 공제해 줄 거예요. 그럼 여기 예정 때 누락한 것도 오른쪽에 있어서 해줄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51번, 52번, 53번, 54번 다 여기 들어갈 거야. 그리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도 57번, 61번 얘네들이 예정 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은 것도 확정신고 때에 같이 반영시켜서 여기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줄 거예요. 여기 같이 넣어서 동그라미 나에 들어오면 공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거꾸로 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인 거예요. 매입했는데 공제 받으려고 그것도 당연히 해주니까 칸이 있는 거고. 자, 그럼 15번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신용카드는 매입세액 공제 안 되면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금계산서는 공제 안 돼도 우리는 받잖아. 그래서 자, 여기 15번에 다 들어온 것 중에서 이 전체 세액 중에서 공제 안 되는 거 빼기 위한 게 16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54번 불공. 자, 이 16번은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또 오른쪽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자, 그럼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오늘까지 우리 공부했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전체 내용 중인 거고, 그 중에 우리 오늘 면세 사업 비율만큼 빼는 얘도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럼 얘네들의 합계인 이 54번에 53번 적혀 있는 얘 합계 금액이 이제 여기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16번에. 자, 그럼 예정신고 때 세금 계산서 받았던 거 누락했는데 불공제 사유예요. 그럼 그 불공도 여기에 입력해야 되죠. 왜냐하면 예정신고 누락한 불공제 세액은 여기에 들어와 있잖아. 여기에 쓴다고 해서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게 결국 여기 들어오죠. 예정신고 누락한 불공제분이 세금 계산서 받은 거,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면 여기서 빼줘야 되니까 다 여기에 예정 누락분이든 정기신고서 분이든 전부 다 여기에서 빼줄 거예요. 그래서 17번은 15번 합계해서 16번을 뺀 금액이다라고 해서 얘가 동그라미나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되는 거예요. 공제 안 되는 거 두고, 그럼 가에서 나를 빼면 다가 납부 환급세액, 대놓고 가 매출세액, 나 매입세액 적혀 있죠. 그래서 가에서 나를 빼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납부 환급세액에서 이제 빼줄 건 빼주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18번 칸을 가고 싶은데 세액 공제 같은 거. 그런데 이 칸이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9번에 클릭을 해요. 바로 아래에 있는 19번을 클릭하면 이 그 밖에 경관공제세액이 오른쪽에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애가 전자신고 세액공제. 자, 유현씨, 전자신고 세액공제 얼마? 왜 나한테 그래? 그런 분위기였어. 자, 우리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10,000원이에요. 자, 이제 기억해야 돼요. 10,000원. 자, 그래서 시험에서 전자신고 했다, 세액공제 받겠다, 뭐 큰 의사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홈택스에 전자신고하였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영하시오. 그럼 10,000원이라 그랬죠. 10,000원을 왜 기억하자라고 하냐면 여기 54번에 그냥 10,000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내가 직접 전자신고 세액공제 받는 상황이 되거나 홈택스에 전자신고했다라고 하면 그냥 자동으로 54번 가서 10,000원 해서 빼는 거예요. 자, 다른 세법들은 20,000원짜리들이 거의 많아요. 근데 얘는 10,000원이에요. 그 작게 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고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얘는 1년에 4번 하는데, 그럼 1년 동안은 40,000원이나 빼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거하고 또 꼬이지시도 안 되고 얘는 10,000원이에요. 아직 이거 없앤다 그랬다가 뭐 세무사기가 지켜냈다고 자기 업적이라고 얼마나 홍보인지 몰라요. 10,000원 가지고. 근데 자기들은 10,000원인데 납세자가 100만 명이라 1000만 명이라 생각했을 때에 10,000원이면 엄청 크죠. 국가 세수학부에서는 1000만이면 1000만이면 억, 10억, 100억 세수학부는. 그럼 10,000원씩 걷어서 100억 걷어서 우리 집 앞청소나 더 잘하지.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 아래 있는 거는 우리 쓸 일 없어요. 그래서 무시한 거예요. 아래쪽은. 자, 다음 19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도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직결표 할 때 얘네들 합계가 여기 들어오는데 우리 세액공제 안 받으니까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이야기한 거. 그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자, 예정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예정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예정신고 때 공제 안 된 거 빼주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칸이 21번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21번 칸에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이라고 여기 칸 있죠. 자, 시험에서 그래서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얼마 있다라고 적혀있으면 그냥 여기 쓰시면 돼요. 그럼 왜냐면 얘가 납부세액인데 이거 빼고 낼 거라고 차가운 납부세액이 나올 거거든. 그럼 예정 때 환급 못 받은 거 빼고 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빼고 낼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쭉 상관없다가 마지막 가산세 클릭하시면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또 벌금처럼 더 내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산세가 여기 26번 세 칸을 클릭해야 여기로 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를 작성하면 이제 차감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자,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거는 우리 이 앞에 계속 서식하면서 제가 지금 한 달 넘게 동안 부가세 신고서를 여러분한테 보여준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한 달은 안 된 것 같구나. 제가 동안 계속 3주 동안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낯설지는 않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나중에 문제 같이 풀다가 직접 먼저 풀어보라 그러면 어디 넣어야 되는지 갑자기 하얘져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봤기 때문에 다시 생각을 한번 가다듬으면 이제 자리가 잡히기 때문에 얘네들 하는데, 자, 이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같이 문제 풀면서 보면 이제 여러분 익숙해져요. 그럼 처음 보는 게 지금 이상한 얘죠. 얘가 이상한 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이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쉬었다가 저와 같이 가산세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